결국은 이제 눈밑이 나이가 드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점은 결국은 지방이 튀어나오는 순간부터거든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원인은 경막이라는 어떤 막이 약해졌기 때문에 눈밑이 푹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있는 경막까지 개선될 정도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시술들이 이 경막까지 침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튀어나온 시점부터는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람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눈밑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가를 개선시키는 로션이나 크림이 따로 있어서 챙겨 발라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눈밑을 개선하는 레이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술들도 있고 수술들도 있죠. 오늘은 이제 각각의 방법들이 눈밑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이라면 거의 대부분 20대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아이크림인데요. 이제 아이크림은 거의 100% 피부 표피층에 작용하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피부를 뚫고 깊숙이 침투해서 큰 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눈가 피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더 얇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서클처럼 좀 어두운 톤을 띠는 경우가 많고, 또 피부 밑에 피지샘은 적어요. 피부가 얇고 피지샘이 적으면 건조감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크림은 보통 이제 유분기가 좀 많고 좀 꾸덕한 체형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피부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타민 같은 이제 항산화 성분을 같이 첨가하기도 하고, 이제 뭐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주름 개선 성분도 포함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피부,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 정도만을 개선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 밑에 레이저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다크서클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 우리가 다크서클의 뜻은 눈밑이 어둡고 좀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용어고, 사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 밑에 피부 색깔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제 피부가 너무 얇거나 한 경우에 눈 밑에 지나가는 혈관이 비쳐 보이게 되면 그것도 사실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레이저 중에 토닝 레이저라고 불리는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속의 멜라닌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하게 돼요. 그러면 피부톤이 좀 더 밝게 개선될 수가 있고요.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혈관 레이저로는 XLV 같은 혈관 레이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혈관을 없애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 외에도 눈밑을 개선시키는 시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병원에서 이제 고주파라든지 초음파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항산화 성분, 주름 개선 성분들을 직접적으로 침투시키는 시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 밑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바깥쪽에다 바르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피부를 뚫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초음파나 고주파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 이 좋은 주름 개선 성분의 피부 침투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눈밑 개선 성분들을 이제 피부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필러 시술이 있는데요.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조금 튀어나왔을 때 이제 울퉁불퉁한 모양이 생기거나 이제 앞볼이 조금 처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에 눈물고랑이 도드라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줘서 모양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주베룩이라든지 스컬트라 같은 필러들을 눈 밑에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이제 콜라겐 재생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준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피부가 두꺼우면 피부 속이 아까 얇으면 비치니까 다크서클이 심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두운 피부톤이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눈 밑에 하시는 시술은 리쥬란인데,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진피 재생 성분이거든요. 이제 진피가 재생해서 두꺼워진다. 두꺼워진다는 뜻은 뭐 탄력이 생긴다랑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부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속에 비쳐서 생기는 다크서클의 경우에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눈 밑에 뭐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리쥬란 시술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눈밑 수술의 대표 주자인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이 있죠. 이런 수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크서클의 원인 중에 뭐 피부 착색이라든지 뭐 혈관 비침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많이 처져 있을 경우에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정도가 적당하지 않고 좀 심해지게 되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필러를 채웠을 때 모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눈 밑에 저 필러 넣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빵빵한 모양이 되게 되고요. 또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 필러가 피부 바깥쪽으로 비쳐 보이게 돼요. 굉장히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틴들 이펙트라고 보통 하거든요. 수술로 해결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발생하는 일인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혹은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필러의 부자연스러움 혹은 이제 부작용 없이 건강한 애교살과 눈밑이 차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눈밑을 개선하는 뭐 크림이라든지 레이저, 시술,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하는 케이스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딱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눈 밑에 이제 멜라닌 색소 때문에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경우에는 레이저라든지 리쥬란 같은 시술들, 아까 말씀드렸던 스컬트라 같은 시술들이 효과가 좋을 거고요. 사실 수술로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을 꾸준히 해서 피부결 개선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밑 지방이 돌출되기 시작했을 때는 결국은 이 정도에 따라서 필러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도 한번 내원해 보시고 필러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에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탄력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시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눈밑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 건데요. 결국은 이제 눈밑이 나이가 드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점은 결국은 지방이 튀어나오는 순간부터거든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원인은 굉장히 깊숙한 곳, 눈밑 깊숙한 곳에 있는 경막이라는 어떤 막이 약해졌기 때문에 눈밑이 푹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깊은 곳에 있는 경막까지 개선될 정도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시술들이 이 경막까지 침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눈밑의 뭐 유지 관리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시기를 막는 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튀어나온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눈밑 수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지방을 튀어나오게 만들 정도로 약해진 경막을 원래대로 이제 복원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에 있거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피부나 그 밑에 이제 진피층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잘 관리해 줬다면 말 그대로 이제 피부결도 좋고 탄력적인 피부톤에 눈밑 구조까지 개선됐을 때 깊은 층과 얕은 층의 개선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는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 밑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화장품부터 수술까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